자, 엄마와 아이의 사이좋은 궁합은 따로 있다. 자, 우리 막 흔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솔직히 엄마가 돼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자식 하나 있으신 분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이 더 가는 아이가 있고, 손이 덜 가는 아이가 있고, 같이 울어도 저 애는 더 짠하고 어떤 애는 화가 나고 네 그렇잖아요. 네. 음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아니지만 네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진짜 자식이 10 명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모는 똑같지만 부모의 사주는 똑같지만 자녀들은 다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 사주 영향을 받아서 다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 태어난 날에 따라서 부모와의 아이와의 관계성도 음 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엄마의 성향에 맞는 자녀 궁합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엄마다 보니까 어떤 자녀가 더 예쁘고 어떤 자녀가 덜 예쁘고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 내 안에서 느껴질 때 죄책감도 사실 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를 제가 인제 연구를 해 봤어요. 근데 이게 어 '내 안의 문제구나.' 결국에는 '내 문제구나. 내가 어떤 필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마다 가진 필터가 다르고 그 필터에 걸러진 채 그 모습이 내 맘에 들면 예뻐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미워 보이는 거고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 알아보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일간의 음양이 같은가입니다. 자 저는 무토일주예요. 그러면은 양간입니다. 양의 성향을 가진 거예요. 양간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쪼끔 띄엄띄엄 인생을 산다고 해야 되나?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덜렁댄다고 하고 혹은 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사에 사소한 것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나쁘게 얘기하면 칠칠 맞지 못한 덜렁거리는 네 좋게 말하면 털털한 이런 구석들이 있어요 우리가. 네. 이런 구석들이 있는 게 이 양간들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장점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크게, 크게.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작은 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큰 시선으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거시적으로. 그런데 음간이신 분들은 디테일에 강해요. 음간이신 분들은 사소한 거에 되게 많이 에너지를 쓰고 그거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점일 수도 있죠.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완성도가 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꼼꼼하고. 하지만 이게 양간인 엄마가 음간인 아이를 봤을 때는 '쟤 왜 이렇게 답답해. 속 터져. 뭐 이렇게 하느라 꼼지락꼼지락 빨리 지금 나 이거 유치원 빨리 차 타러 가야 되는데 쟤는 뭘 한다고 막 뭐가 뭐가 안 됐다고 이거 채우느라고 막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 쟤는 저게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이거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 앉아 있는 그런 애들이 음간이란 말이죠. 속이 터지죠 이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양간이고 아이가 음간이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근데 더 힘든 건 엄마가 음간인데 애가 양간이잖아요. 그럼 쟤는 문제가 되게 많아 보여. 왜냐면 엄마는 되게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잔소리가 진짜 많은 게 음간이란 말이에요. 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양간인 아이는 정말 인간이 되다 말았어. 엄마 입장에서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얘는 거의 반도 못 하거든요, 양간이 애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막 잔소리해도 얘는 그거를 막 진심을 받아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양간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끝없이 잔소리를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되는 게 인제 엄마가 음간이고 애가 양간인 경우. 이런 것도 기질이 엄청 다르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일단 서로 양간, 음간이 다르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쟤 대체 왜 저럴까?'라는 생각으로 네 필터로 아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인제 그중에서도 그 오행에 따라서 쪼끔 더 디테일한 면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엄마가 양간이고 음간이냐에 따라서 아이와의 궁합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같은 음양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죠. 좀 더 죽이 잘 맞고. 근데 다른 음간이면 일단 불협화음이 많을 수 있다. '대체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보면 부모님이 다 음간인데 애가 혼자 양간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안 그러는데 쟤는 이상하다."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팀을 먹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걔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죠? 일간은요. 나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간다. 무토, 을목 이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일지랑 상관없이 일간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일간이 여러분의 프레임이에요, 부모님의 프레임. 그러니까 이 프레임 나는 이러이러한 프레임에 애가 들어왔을 때 애가 예뻐 보이고 마음에 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나의 이 프레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지 않거나 나가 있으면 화가 나고 너무 제가 밉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레임을 걷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성숙한 엄마의 자세이자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타고났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아이를 앞으로도 쭉 미워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부모 관계가 힘들겠어. 근데 아이는 이걸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보는 필터를 바꾸면 아이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아이가 미운 건 당연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 필터로 애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좀 그래도 아이들보다 30-40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터를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죠. 아이를 온전히 아이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내가 지금 아이를 내 프레임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깨닫는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되면은 훨씬 가정이 평화롭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도 훨씬 '사랑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네. 자 어떤 사주에 특히 엄마와 자식이 끔찍하냐면 엄마 사주에서는 식상의 자리가 배우자 자리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일지에 있는 경우 정말 애를 끔찍하게 여겨요. 남편은 안중에도 없죠. 남편은 뒷전. 오로지 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사주에도 엄마가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일지에 있으면 서로 정말 영혼의 단짝이 되어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이러면 남편은 완전 외로워서 바람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끈끈함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외롭고 서러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바람 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너무 둘이서만 그 세계에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근데 이런 분들은 홈스쿨링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홈스쿨링을 하면 되더라고. 애초에 서로가 너무 끔찍한 사이고 둘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홈스쿨링하고 맘스쿨링하면 그분들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내가 혹은 아이가 '이런 궁합이 아니다.' 그러면 '교육은 내 손을 떠났다.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건 나쁜 일이다.' 생각을 하고 모두 외주를 맡겨야 합니다. 네. 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를 케어해 주고 사랑해 주는 포지션만 지키겠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안 될 걸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내 적성이 아닌 거죠. 저는 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가 육아도 내 적성이 아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자식의 인연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사주에 식상이 이렇게 지지에 없으면 자식은 일찍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일찍 독립한다는 게 애가 크게 어떻게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먹고 살 길을 알아서 하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식상이 엄마 사주에서 식상이 시지에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굉장히 자주 결혼해서도 찾아오는 자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노후를 자식과 보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지에 있으면 그것도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식상이 월지나 연지에 있으면 내가 상전처럼 모시는 자식이 돼요. 이렇게 자식한테 벌벌벌 떠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식상이 연지나 월지에 있는 경우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니까 식상이 월지에 있으신 분들은 애들 보는 거를 그러니까 육아에 재능이 있으시더라고. 육아를 일처럼 내가 직장 다니는 어떤 일처럼 업무처럼 해내는 분들이 또 이 식상이 월지에 있으신 분들이 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엄마들 중에 뭐 애 키우면서 그거를 되게 잘해 가지고 하나의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정말 육아가 재능이신 분인 거죠. 자신을 잘 아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한다는 건 메타인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높다는 거고 그러면 괜히 나를 너무 과신해서 내가 옳다라는 믿음으로 아이의 미래를 오로지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은 자기의 되게 제한된 기억 안에서 정보 안에서 이렇게 해야 아이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이러이러한 코스를 밟아서 뭘 직업을 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부모님은 굉장히 적어요. 내가 그런 길을 밟아왔기 때문에 하는 분들은 더 적고 내가 하지 못해 봤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고 나는 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없고 나의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런 건지를 잘 아는 부모가 자식한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주고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자식을 온전히 사랑으로서 키워주고 또 자식도 그것에 부응해서 엄마가 자기를 믿어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은 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여도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자식을 가르치면 사단이 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이를 가르칠까 말까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마땅히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 메타인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아이는 이런 게 필요한데 난 이런 게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혹은 '아 나는 이건 잘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아이한테 서포트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육아에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육아를 잘하는 사주는 따로 있어요. 또 육아를 잘 못하는 사주도 있어요. 이게 엄마는 모두 육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엄청난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 단지 엄마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온 노력을 다해서 키우려고 할 뿐인 거지 이 온 노력을 다해도 남들이 보통 하는 수준의 반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혹은 '저 사람은 내가 되게 육아를 설렁설렁하고 재밌게 하는 쟤는 저 사람은 어떻게 육아 저렇게 행복하게 하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난 육아가 되게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한테는 육아가 정말 천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에도 재능이 있는 거예요. 육아에 재능이 있는 사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주들이 육아를 잘합니다. 근데 사주에 식상이 없고 비견이 강하신 분들은 육아하는 게 남들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자아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남들보다 더 많이 덜어내야 다른 사람처럼 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역할, 선생님의 역할, 매니저의 역할, 친구의 역할,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해서 막 맘스쿨링도 해야 되고 인생 계획도 짜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건강 매니저도 해 줘야 되고 이 픽업도 해 줘야 되고 밥도 해 줘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소진되는 게 아닌가 엄마가. 그중에 엄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깔끔하게 선택과 포기를 하고 이게 애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나는 솔직히 나는 애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대신에 잘 만들고 좋은 재료를 쓴 반찬 가게를 찾아서 그걸 해 주고 그 시간에 나는 내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데에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난 재능이 없으니까 그건 포기하고 그 에너지를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는 데 아이를 아이로 봐주는 데에다가 쏟는다면 부모도 덜 스트레스받고 아이도 더 행복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